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3월 1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66.84포인트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속에 외국인의 1조 377억 원 순매도, 기관이 620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1조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80.46포인트 0.80%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753억 순매도, 기관은 1,00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하면서 또 엔비디아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투심이 이제 얼어붙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만에 27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내리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50,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 PPI도 시장 예상치가 상회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지연 후퇴 가능성에 상승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지를 살펴보면은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협의를 하고 또 SG가 이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SG가 상한가, DYD, 엘바이오텍, SY, 데모, 삼부토건, HD 현대건설기계 등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차익 실현도 나온 모습이었고요.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평화안을 논의를 했다면서 이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키우 중국 대사를 만나서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준비 그리고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아스콘 제조기업 SG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 종식에 대비해서 당장 긴급 복구 수요가 커진 도로망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전해졌는데요. SG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또 현지 최대 철강 회사인 매트인베스트 그룹과 향후 10년간 총 4,200만 톤 규모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콘 매출로 환산하면 총 4조 원 규모인데요. 이 경부 고속도로를 7차례 걸쳐서 포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기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합의한 만큼 이 자금이 도로 복구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며 올 상반기부터 이르면은 이제 올 상반기부터 에코스틸 아스콘 제강 슬랙 아스콘인데요. 이 아스콘을 만들어서 도로 포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럽연합 애고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달 안에 또 끝날 수가 있다면서 무기 지원을 또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애고안보정책 고위 대표 보렐 대표가 많은 분석가들이 올 여름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미국 선거 결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무기 지원을 또 촉구를 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오전에 또 힘이 좋았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선업 갈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현대임스 등 오전에도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업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국내 조선업 수혜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미국 무역 대표 캐서린 타이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 내 관행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하는 이제 청원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이제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또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을지 혹은 있을지 없을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한데 선거 전까지는 해당 이슈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긍정 심리로 작용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는 모습이고요. 또 전일 조선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기술 협의체를 만든다는 소식에 또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있는 것도 연일 또 조선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도 81.26달러에 지금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또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오전에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착실히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GTC 개최 속에서 반도체 업종 상승 촉매 역할 전망 소식에 에이펙트, DIT, PSK 홀딩스, 서진 시스템, 테크윙, 리노공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엔비디아의 GTC가 2024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열리는데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고 또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이제 행사로 900개 섹션, 250개 이상의 전시 및 기술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고며 3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이 1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이 SAP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12단 적층 36기가짜리 HBM3 이를 공개하고 또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HBM3를 비롯한 다양한 HBM 신기술을 선보이며 엔비디아 밸류체인과 협력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AGI 범용 인공지능인데요. AGI의 연산 폭증과 천문학적 AI 연산을 감당할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가 된 만큼 엔비디아가 GPU와 AI NPU 수요는 당분간 공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GTC 2024가 AI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게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증권사 보고서는 이 HBM 수율 향상을 위한 검사, 계측 장비 국산화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현재 온토, CAMTAK, KLA 업체들이 현재 과점 중인데 HBM 검사 계측 장비가 국산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인텍플러스, 고영, 펨트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을 중심으로 또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HBM 이외의 선호 투자 아이디어로 EUV 또 가동률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전공정을 제시한다면 EUV, SNS 텍, 파크 시스템, 뭐 D램, 1BM 공정에 EUV 적용하고 있는 레이저 증가 및 ASML 신규 수주 중 메모리 비중도 확대가 되고 또 그러면은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이 SK하이닉스 전공정을 제시 EUV 쪽에서는 하나 머트리얼즈,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감산 종류 이후에 가동률 상승이라는 명확한 방향성과 SK하이닉스 전공정, 주성 엔지니어링, DIT, 뭐 HBM 캐파 확대에 따른 기존 D램 캐파의 카니빌레이제이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된 텍사스 공장 건설에도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데요. 피스커가 파산 위기 위기설에 몰리고 또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삼성 SDI, LNF, LG에너솔루션, 한빛레이저, 신성 ST, 리튬파워스, 지오리 에너지 첨보 등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예상보다 강한 PPI 발표 속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최근 자문사 및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피스커가 51.94%로 크게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4.12% 하락하면서 테슬라 또한 엘스파고에서 UBS가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비안도 8.71%, 루시드 6.07% 이렇게 하락하는 등 여타 전기차 관련들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락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다나, 레오이즈홀딩스, SJ, 이메이드, 하나투자증권, DSC, 인베스트먼트 등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연이어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상세를 이어갔던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7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 웃도면서 최근 발표된 물가지표가 연이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 오후 4시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7%가량 하락하면서 68,41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 업비트와 비싸면서도 3, 4%가량 하락한 이 9,840에서 9,900만원 수준 1억이 이제 깨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SJ 같은 경우는 또 90%의 비율의 감자 결정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장영규 대표가 사임하면서 부회장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믹스 가격 또한 약세 사임 소식과 또 이믹스가 이 가격 약세 영향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누리호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스타쉽인데 스페이스X 세 번째 시범 비행에서 지구궤도 비행 성공 후에 대기권 재진입 실패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텍, AP위성,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하나시스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을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인데요. 결국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서 실패했는데 이 궤도에 도달해서 48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기권의 재진입에서 낙하하는 과정에서 폭파가 됐고 또 이게 절반의 성공을 또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시간으로 미 중부 시간으로 이제 14일 오전 8시 25분에 발사가 됐는데 이 시속 26,000km로 넘는 속도로 고도 200km 이상의 우주 지구 궤도에 도달했는데 약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하고 또 이후 대기권의 재진입해서 낙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이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또 연결이 끊겼고 스타쉽 자체의 데이터 흐름도 끊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중국도 전일 달 탐사 목적으로 추정되는 이성 2기를 발사했지만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를 했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